그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장님, 예, 그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공표하는 것 자체가 범죄지요. 예, 선거법 108조에 위반됩니다. 네, 우리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최근에 혹시 정원호 후보와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공표가 좀 문제가 됐다고 이렇게 신고된 건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원래 처음에 여론조사는 정원호 후보가 첫 번째 리서치 조사에서는 33%,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에서는 46%, 윈지 컨설팅에서는 50%를 각득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 상당수의 그 응답자들이 없음, 모름, 무응답 또는 다른 후보에 대한 투표 이런 것들에 투표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분모해서 다 제거해 버리고 다시 남은 후보들에 대한 투표만 가지고 다시 재조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모를 재조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54%, 55%, 61%라고 이렇게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나온 것처럼 대세는 정원호입니다라고 해서 마치 모두 다 과반이 이상 득표를 한 것처럼 해서 여론조사에서 전부 다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것처럼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거 여론조사 좀 왜곡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의원님 말씀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만약에 허용이 되면요, 누구든지 저는 엄청난 왜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기 대선 후보로 조사한다고 해볼게요. 아마 조사하면 99%의 분들은 저는 없음 모름 무응답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응답하시는 분들만 남겨서 그 중에 응답이 높네 그러면 과반 이상이 저 차기 대선 후보로 우재준 지지 이렇게 발표하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닌 게요, 방금 지금 올려준 제가 이 PPT에 보시면 첫 번째 리서치 결과를 보시면 정원호 후보가 33%를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득표했는데 없음 모름이 38%입니다. 훨씬 많아요. 제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없음 모름을 응답했는데 이걸 다 분모해서 다 지워버리고 마치 자기가 과반을 이렇게 지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정도면 왜곡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사 사례들을 제가 조금 보면요, 얼마나 이 규정이 좀 엄격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냐면, 과거에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있는 지표, 이건 실제로 있는 지표였습니다. 그것만 편집해서 자기가 1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공표한 것, 이게 여론조사 왜곡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냥 전체 그 응답자 중에서는 몇 프로 자기가 득표를 이렇게 여론조사 거기서 지지율을 획득했는데, 그거 빼고 적극 지지층 중에서 자기가 몇 프로의 지지를 받는다, 이것만 발표했는데 이것 또한 왜곡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사안에 있어서도 유권자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없음 모름 무응답 이 층을 전부 다 분모해서 제거해서 마치 이미 과반이 넘어간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왜곡 발표하는 거는 같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건 꽤나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할 때 없음, 모름, 무응답 그분이 있으면 그분은 명시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정원호 후보가 고발당한 건은 성동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김재섭 의원이 고발당한 건은 광역수사단에서 지금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수사 수체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사팀에서는 범죄지나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또한 그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 아니, 왜냐하면 연관성.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성동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동구에 아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성동경찰서와도 많은 공조가 이루어졌을 거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의 사건 같은 경우는 성동경찰서로 배당이 되고, 반대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도봉 경찰서로 배당되는 게 아니라 그 경찰청 중앙에 있는 광역 수사단으로 이렇게 배당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예, 그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성동 경찰서에서 기존의 다른 사건들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김재섭 의원 사건은 도봉서에는 범죄지 관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으로 배당을 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도봉에 살고 있는데 왜 거기에 관할이 없나요? 아까 전에 당사자가 살고 있는 피고발인이 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것도 당연히 수사 관할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라든지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김재섭 의원 사건은 그 범죄지 관할이 도봉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지 말고 당사자 주거지 기준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왜 두 사건이 이렇게 관리가 안 하는 건